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 자동 선반? 자동 밀링? 자동 밀링. 응? 아니, 나중에 네 편 올라갈 때 주한이 아빠의 직업? 주한이 아빠가 하는 일. 전동 공구를 수리하는 게 원래 본업이었는데 지금은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네. 똑같아? 애들이 금호 다녔잖아. 응. 그래서 이제 금호가 이제 인수가 되면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제 대학 안 나온 애들 다 잘라버렸어. 그리고 월급도 차이가 많았고. 그래서 성구도 대학 나왔어. 아 그래서 성우 대학 나왔어? 아니 그래서 대학교 갔잖아. 보통 그렇게 성구 아닌가? 성구 아니야. 일을 하다가 창안이랑 판이 다 대학교 나온 거 명진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그래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월급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언니 그러니까 저희 둘째 맞아. 언니도 대학 나온 거하고 안 나온 저희 거하고 둘째 언니는 금액 그냥 바로 자체가 대학을 갔는데 언니 엄청 친구들은 차이나. 이제 취업을 하고 대학을 안 갔어요. 그래 여보, 월급 차이 하나만 더 나니까 사왔나? 나중에 대학을 가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완전 치질이다 치질이. 물치질이야. 어차피 나는 컨텐츠를 하나 얻은 거고 나의 아이들이 나중에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얻은 거야. 번호 너 카드 안 주는데. 그래서 왜 달라고 했어? 오히려. 근데 아까 건호가 너무 사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내가 살라고 했는데 오빠 버리고 얘 우리 집 손님이잖아. 17년에 들어왔나? 그 전까지는 해외 가 계시다가 응. 그럼 꽤 오래 응. 몇 년 꽤 오래 밖에 나가 있었는데? 나 한 7년? 저 한 6년 있었어요. 6년. 어디서? 일본에. 일본에? 네. 근데 일본에 있다가 어떻게 결혼을 했어? 들어와서 들어와서 응. 잠깐만 17년인가? 17년도에 들어왔나 보다. 졸업을 하고 몇 개월만 안 만나다가 아니죠. 애를 갑자기 떡하니 생겼다고? 애가 10달 있어야 나오는데? 왜? 그냥 땡겨봤어.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환산하면 지금 4월 달이야. 그럼 50일 넘고 그럼 찐다 저는 보면 제가 18년, 그러니까 작년 5월 1일 날 얘를 가졌고 작년 5월 1일 날 내가 16년도에 들어왔나? 내가 한 1년을 아무런 연락을 안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오빠를 만나고 그 오빠를 누군가 소개시켜줬을 거 아니야. 생으로 만났을 거 아니야. 하나가 소개시켜줬어요. 하나가 누군데? 그 홍파니 씨라는 분의 와이프. 홍파니 씨의 와이프가 송하나님이시고 그 송하나님이 나랑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만나고 나서 처음에 오빠를 소개를 받았는데 오빠가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가 약간 좀 상태가 좀 아니었었죠. 그 하여튼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하나가 다른데 혼자 나와서 살고 있었어요. 애들이 나와 살고 있다. 거기서 만났는데 그래서 한참 뒤에 제가 걔랑 연락을 하여튼 안 했나. 내가 취업 활동한다고 해서 걔랑 안 만났을 거예요. 자주 안 만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취업을 하고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만났어요. 뭔 취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들어갔었어요. 어떤 이렇게 BCC라는 회사를 들어갔었는데 거기 들어가고 나서 연락이 어떻게 돼갖고 연락을 하고 해갖고 만났는데 걔가 이사를 갔죠. 그 어머니 댁으로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이제 만나다가 이제 오빠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만났죠? 그러고 나서 또 도대체 오빠를 몇 년대 만났어?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사귀었나? 그러고서 아마 합쳤을 거예요. 6개월 사귀고 합쳤어? 그 사귀고 왜냐면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결혼을 했겠어. 결혼을 하려고 합쳤는데 그때가 10월 달에 10월 14일 날 같이 이제 합친 거죠. 합치고 나서 5월 안 썼다 카드. 그해 5월 아니다 그해 5월 왜 사라고 주니까 왜? 손님인데. 그 2018 하여튼 작년 5월 달에 얘 임신한 걸 알았죠. 작년 5월달에. 5월 1일 날.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좀 야한 거 물어보면 속궁합을 먼저 맞춰보시고 결혼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얘 갖고 이게 작년 6월에 혼인신고였나? 아마 그럴걸요? 작년 6월에? 어. 근데 그냥 내 궁금증이 나는 솔직히 애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도 결혼을 할 뻔했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야. 졸리면서 왜 앉아? 나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하는 일상적인 이 결혼식 있잖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결혼. 나 이게 싫어서 안. 저도 그거 싫어요. 굳이 꼭 그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른들은 이제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느낀 게 원석이 언니 결혼식 할 때 느낀 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뭔가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부부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그거 있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나의 오해일 수도 있고 나의 혼자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나도 느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 희경 씨한테는 재수 씨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문이 오빠네는 결혼식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 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나한테는 그 이름을 부른다던가. 재수 씨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느꼈던 게, 그래서 왜 어른들이 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만, 형식적인 걸 절차를 밟아야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이라고 설명을 할게. 이런 느낌 중에 왜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로맨스라든지 낭만적인 걸 생각을 했을 때에는 고통 뒤에 행복이 있는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럴 순 없는데. 그럴 순 없는데 모두가 다 행복만을 추구를 해. 근데 이게 잘못됐다 뭐 할 수는 없기는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행복만을 추구하는 게. 그럴 수가 없죠. 뭐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크니까. 근데 나는 그냥 내가 결혼을 안 했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서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거든. 당연히 여자도 만들어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약간의 좀 불편함? 좀 고통?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솔직히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불행하게 살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불행보다 근데- 행복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고통이 따르는 만큼 행복도 같이 따르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게 되도록이면 행복이 더 많았으면 하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게 그냥 근데 그러면 그 행복이 그냥 불러 들어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알지만 인지는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답은 나왔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여자를 원치 않는 거야 내가. 그러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럼 그게 좀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소설과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갈망을 하고, 예를 들어 영화를 보더라도 남자들은 액션을 보는 거 반면에 여자들은 로맨스를 보잖아. 멜로.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서 내 남자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머릿속으로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이왕 만날 거면 이왕 만날 거면 이렇게 남자를 만나고 어쨌든 좋았어. 그러면 다 인정할게.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만큼의 고통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자들은. 당연하지 그거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만큼의 값진 그게 내가 나오냐고. 말했잖아요. 머리랑 마음이랑 따로 논다고 사람은. 내가 원하지만 안 될 거라는 것도 알지만 되도록이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여자들이 나쁘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사람의 욕심이니까. 그자 되도록이면 내가 보자. 내가 그지로 살을 빠야 안 되는 건 알지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지 뭐. 똑같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남자들의 욕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욕심을 챙긴다?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약간 물질적인 거를 탐한다고 쳐. 남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거 뭐가 됐든. 근데 여자들은 추상적인 걸 많이 원하잖아.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거는 그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그 다름을 인정을 안 해주잖아. 오빠는 그걸 그 책을 봐야 돼요. 응? 화성에서 온 여자, 뭐 남자랑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 다르니까 남자 여자랑. 근데 그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사고 방식이 다른데 여자들은 남자를 이해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만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내 말은. 똑같잖아 남자도. 아니지. 남자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뭘 하는데 여자들 같은 입장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 지금 얘 말은. 아 그거야? 빙고! 없다는 거잖아. 이게 남자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만큼의 수용은 하겠다는 거야. 내 얘기는. 여자들이 그만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수용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만큼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고통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 약간 좀 불편함? 이거를 전혀 수용을 안 하려고 하면서 좋은 것만 편취라고 해야 되지. 그잖아. 주고받고가 돼야지만이 되는 건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편취라고 난 표현을 할게. 약간 편취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여자들이 좀 많다라는 거. 많기는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뭐. 아니 난 연애하면서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 오빠 그런 여자를 많이 만나서 편견을 가진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만 대하니까 모든 여자가 그럴 수 왜냐면 있다는 나는 그럴 수도. 나는 작은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노래를 불렀거든. 연애를 하면서. 근데 여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구들 결혼식도 보고 주위에 결혼식도 그러니까 보고 이게 이러면 꼴리기 말 그대로 꼴리기 싫다는 거야. 예쁘고 이쁜 옷 입고 솔직히 그렇지. 결혼하고밖에 남들보다 더 안 비싼 거 하는데 입고 싶고. 바람 드레스 입고 막 이런 거. 그렇지. 남들보다 더 좋은 웨딩 드레스 입고 싶고. 또 아니면 좀 좋은 데 가서 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인정은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 살면서부터 느꼈던 게 굳이 일본에는 결혼을 잘 안 해요.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50, 60이 돼도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부부도 많고. 어디 뭐 사실은 아니야. 그게? 사실은. 걔네는 그냥 결혼식만 안 하는 거지 혼인신고를 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애를 낳고 나서 나중에 돈을 모아서 결혼식을 하는 일부 사람도 많고 많아요. 골드. 응,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고. 그 결혼식이 뭐지? 집에서 하는 어? 스몰 스몰 웨딩. 어. 근데 그게 돈은 더 들어.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된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요즘 뭐 있거든요. 스몰 리딩 많이 한다고 아까 사장이 물어봤거든. 야, 스몰 리딩이 돈은 더 들어. 우리 사장이 물어봤어. 너 그게 결혼식 언제 하지?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살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게 별로 이상한 게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동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안 좋게 보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고 남녀 간의 자체도 동거 자체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안 결혼을 좋게 안 하고 보잖아요. 하냐. 그런 것도 있어. 부모가 내가 뿌렸으니까 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게 되게 복잡하지. 근데 여자들은 아마 더 이렇게 크게 하고 싶을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면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있고 내가 더 이뻐 보이고 싶고 평생 그나마 한 내가 번이잖아. 주인공이잖아. 내가 근데 두 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욕심은 좀 버려야 되지 않냐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그런 거가 주위에 어떻게 애들이 사느냐에 따라 만약 주위에 어떤 애가 되게 잘 그러니까 잘 문제인 거야. 잘 그러니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싶은 42평 살아. 조금 그런 데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내가 20년 전에도 결혼을 할 뻔했거든.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은 뻥이구나. 30대 20대 후반에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럼 10년 대략 10년 10년 이상 전에는 결혼할 뻔을 했는데 못한 이유가 그거거든. 이 여자 그러니까 그 나는 들었어. 연애를 하는 동안에 이 연상이었어. 연상이었는데 연애를 하는 동안에 이 여자의 친구들은 누구는 시댁에서 얼마를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은 게 아니라 얼마짜리 지불해줬다.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시댁에서 뭐 지불을 하나 해줬다, 얼마짜리 전세를 해줬다. 이거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 나한테 자꾸. 근데 그게 그 웃긴 게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는 나보다 연상이었잖아. 동생은 나랑 동갑이었어. 근데 이 동생이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하면서 이 남편이 못하는 거는 이해를 말이 안 못해. 되지. 이 사람은 내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욕심이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문화센터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문화센터를 가요. 문화센터 가면 이제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그 엄마들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얼마를 받았고 우리 시어머니를 뭐 해서 남편을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그런 데 안 가요. 이런 쪽으로. 왜냐면 엄마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밖에 애들 자랑, 남편 자랑, 시댁 자랑 이런 거밖에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나랑 비교가 되는 거지. 아무리 걔가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지는 모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난 모르는 거잖아. 솔직히 그 사람은 그날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와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보면은 남편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 막 똑같이 나가고. 안 도와줘? 지금 설거지 하고 있잖아. 예를 들면 아니, 나 예를 말고. 들면 지금 설거지 아니. 지금 설거지하는 소리인 거잖아 이거 지금. 그게 아니라 나 말고 약간 다른 그렇게 사람 하면 문생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다고.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널 사람이랑 띄워주고 비교를 있잖아 하면 지금. 제가 설거지 하고 있다고. 이 소리는 설거지를 하는 소리입니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야, 똑같은 기본 거예요. 아니야? 기본이야? 그러면서 남편이랑 싸우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주냐 이러면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나는 몇 평에 살고 그걸 뭐 시댁에서 해줬고 이러면 솔직히 말하면 부럽죠.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달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남편이 제 사람한테. 뭐냐 우리도 결혼하더라도 설거지는 기본이다. 우리도 그런 데서 살고 싶다. 설거지는 기본이야? 근데 아무리 그거는 피곤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나가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별로 비교도 안 할 거고 듣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그 친구도 그런 만나면 어쨌든 그런 얘기가 오고 가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들이 여자랑 똑같이 나도 막 모여갖고 나 장모한테 얼마 받았고 막 장모가 나 그거 줘. 그럼 부럽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 부럽잖아. 나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시계 똑같은 받았다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단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여자들은 만나면 주부가 되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애들 자랑, 심하지. 애들 자랑, 남편 욕, 시댁 욕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친하면 이제 욕을 야, 하겠지만 야. 왜? 너 설거지 하니까. 다 했어 새끼야. 결국에 그거밖에 남자들은 뭐 일 얘기도 하고 이제 여자가 솔직히 뭐 무슨 얘기 할 게 있어. 할 얘기 없잖아. 애 키우면 애 얘기밖에 없어요. 네 애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데 이런 애기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남편한테 나는 오늘 샤넬백을 받았어. 그럼 얼마나 열받아 가서 나는 왜 샤넬백을 안 사줘? 이렇게 내는 거죠. 바람을 폈거나 책을 잡을 쓰니까 샤넬백을 해주는 거지 이런 거지. 어쨌든지 간에 여자가 막
들고 와요. 부럽잖아. 그거 선물 받았니? 남편이 야, 이거 정말, 야. 막 이러면 얼마나 부러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얘는 아니지만 네 남편이 바람을 펴서 너한테 걸려갖고 샤넬백을 해줬다고 가정을 치자. 예를 들어서 안 사줄 건데? 예를 들어서 걸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여직 살면서 와이프한테 샤넬백을 해줄 때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걸린 경우에 제일 많이 해주더라고. 내가 경험을 했을 때는. 근데 너 또한 예를 들어서 네 남편이 바람을 펴서 걸려가지고 너한테 걸려서 샤넬백을 해줬다고 치자고. 이게 과연 행복할까? 아니지 그때뿐이야. 아니 근데 그 샤넬백을 그러니까 들키지 않은 모르면은 아니 걸렸으니까 너한테 샤넬백을 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그걸 찢어버리겠죠. 명상에 던져버리겠지. 근데 그게 샤넬백을 해주면 풀어져. 현실에서는 그래? 현실에서는 풀어지더라고. 넌 아니야? 쟤는 가방이 필요 없다. 이거는 찢고 버려버리고 난 바로 그냥 이혼을 해버려. 나는 이거 그냥 못 너무 더러워. 정희 같은 경우는 안 사주고 안 사주고 내가 무릎 꿇고 빌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노예로 살아야 돼. 다행히 내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아, 쟤는 그런 스타일이야. 여자가 그거 하나 받겠다고 그게 얼마 한다고. 내가 여자라도 근심이야.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 애를 둘을 낳았어. 내 친구인데 얘를 둘을 낳았어. 근데 와이프하고 잠자리를 10번뿐이 안 했대. 거짓말 좀 보태서 애를 낳고 나서 아니야. 애를 그 결혼 생활 전체에서 와, 전체에서. 야 그럼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남자 근데 애를 어떻게 낳았어? 단방이래? 그게 뭐 애를 2명이 낳았다며. 애를 2명이 낳았어. 그럼 뭐야? 그럼 거의 원샷 원킬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 한 그러니까- 방이네 한 방. 원샷 원킬인데 어찌 됐든 원샷 원킬. 한 방 인생이구만. 그러니까 원샷 원킬인데 너라면 그걸 이해하겠니? 지금 너 결혼 생활하고 있잖아. 아니야 우리 연애 만약에 나는 이해 못할 것 같아. 어차피 너도 이렇게 저기를 어. 했는데 너도 이해를 못할 것 나도 같아. 그런 거 싫어하지만 어차피 연인 사이고 이제 부부 사이잖아. 결혼해서 애를 애 낳았어. 낳기 전에는 아니 근데 애를 낳고 하겠지만 나서 그러니까 애를 낳고 애 낳고 나서 안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응. 애를 낳고서 안 했다며? 아니 근데 그 결혼 전체를 통틀어서 10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지. 근데 솔직히 그 남자가 또라이다. 아니 그거 세고 있어? 내가 몇 번을 했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그만큼 안 했다는 못했으니까 거야.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지 와서. 오빠한테? 어. 그러면은 부인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냐 물어봐야지 그 당사자한테. 그게 해도 안 되니까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도 안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 둘한테 문제가 있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뭐야 이거. 사기당했다 이거. 뭐? 작아. 아니야 오빠. 아. 오빠가 작은 거 사왔나 보지. 근데 너희 둘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냥 친구로서 봤을 때 야, 네가 하자지. 여자한테 네가 잘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만약에 남자니까.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너희 근데 남자 아무리 얘 친구라고 해도 너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실례인 거야 물어보면. 아이,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를 하잖아. 야, 네가 어딘가 하자는 거겠지라고 그러니까 얘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지. 그럼 얘는 이제 억울한 거잖아.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니까. 하자 아닌데? 여기 있잖아. 알았어. 야 나도 알아. 그래서 얘가 나한테 이제 막 억울함을 표현을 하면서 야 솔직히 야 톡톡 야 손가락 10개 자른다 하더니 10번밖에 못했대. 또애 둘이나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어. 되는 거지. 애를 어떻게 낳은 거야? 그러니까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 나중에 해. 이거 안 닦았네. 뭐 어떻게 해? 진짜. 어떤 게 그래? 그러니까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 자기도 이제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제 입술 제 사진 한번 찍어줘. 나- 야 그 상태에서 한번 찍어줘. 네. 겁나 어떡해. 웃겨. 이러지 마. 우리 주환이를 하고. 그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진짜. 걔 아니야? 나한테 얘기했던 애? 이혼한 애? 뭐 이혼은 했는데 응. 그러니까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지. 칸초 있어 칸초. 근데 배불러. 다 친구니까 야, 네 잘못이지.
그러면 걔 안 돼. 그 씨발 그럼 얘한테 가서 니 잘못이라고 그게 아니라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 내 잘못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상처받아. 그럼 둘 중에 하나 잘못일 거 아니야 그러면. 잘못이 있어도 네가 니 잘못이라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 이제 한 방이면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 이게. 근데 나는 괴로운데 아, 근데 상대방은 그거는 그런 내가 걸 들어도 얘기하니까. 남이지만 내가 들어도 좀 심했다. 둘 중에 맞지 않았나 보지 관계 자체가. 아니면 여자가 아예 싫어 그런 거를 이제 싫어 갑자기 어느 순간적으로 이제 싫어. 애 낳고 나서 말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모르지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자들은 잠자리에 굉장한 많은 그 비중이 차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거 28만 원짜리라니까. 예. 너무 여기 힘주지 마. 야 봐 이거 벌어지는 거 봐. 야 뭐라 나 일부러 지금 팔 안 대고 있는데. 그 누구지? 다음에는 김치 우동 한번 해줘. 그거 맛있더만. 야 희경이도 음식 되게 굉장히 잘하더만. 좋아한대요 그런 거. 맛있어. 용식밥 하고 그리고 싶어요. 용문이도 음식을 좀 해.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해. 근데 희경이가 음식 잘하는데 걔는 희경이가 혼자서 어떻게 음식을 할 수가 없더만 그냥 가다 그냥 보는데 애기잖아. 걔는 애기가 있어서 안 돼. 얘처럼 저기 하지도 않아요. 얘는 내려놓으면 그나마 자기라도 하지. 이제 가은이 같은 경우는 가은이는 불어. 우니까 희경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빠 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나 없을 때 얘 밥을 못 먹어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은 굶어. 퇴근하고 보면은 시영 씨가 요리한다는데 오빠한테 맡겨놓고. 됐어. 그나마 내가 와야 얘가 저녁을 같이 먹는 거야. 아침 점심을 안 먹는다고 좋아하기 못 때문에. 먹어 못 먹어. 낮잠을 또 안 자니까. 근데 아 죄송합니다. 농담해서 살은 안 빠지시나요? 원래 잘 안 빠지더라고. 잘 안 빠져요. 그게 원래 그게 막 애를 낳으면 애만큼만 빠져요. 애 몸무게만큼만. 내 몸무게만큼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kg만 딱 빠져요. 그러니까 애만 쏙 빠지는 거. 애만 쏙 빠지니까 애 몸무게만 빡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붓기가 빠지면 한 1~2kg 빠져요. 야 여기 임신할 때 여기 줄 생기잖아. 그것도 아직 안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운동을 못 해요. 100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못해. 못해? 못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운동을 빡세게 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아요. 산후조리부터 잘했어야지. 못해요. 못하고 나서 이제 저희 언니는 8개월 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 빡세게. 몸 상태를 이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나 이런 걸 하는 거야. 몸을 이제 교정을 시키기 위해. 근데 오늘도 저한테 너 굶는다고 벌떼 빠지도 않지만 너 100일 안에는 절대로 운동 못하는. 이거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자야 돼. 얘가 정신이 없어. 제가 언제 있는지 모르니까 정신 없어. 정신이 없고 그래서 얘가 한 10시, 11시 뭐 자. 새벽에 안 깨는데 언제 깰지 모르니까 잔단 말이야. 일찍 잔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내 몸 피곤해도 그러니까 나는 텔레비를 더 보고 싶어도 자. 나도 그리고 이쪽에 와서 왜냐면 스마트폰을 보면 되지. 차라리 저기서 그냥 스마트폰 볼래. 그리고 왜냐면 임신하면 지방이 되게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 힘든 거예요. 잘 안 빠져. 지방은 원래 살 빼기 힘들잖아요. 뭐 텔레비나 그런 애들은 뭐 관리해주고 애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맡기고 트레이너를 그나마 맡기고 고용해서 하면 되는데 운동을 하는 연예인들은 빠지죠. 일반 사람들은 관리를 해주니까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다 힘들어. 힘들어. 왜냐면은 그냥 미리 그만 사. 애를 못 봐주는데 어떻게 운동을 못하지? 힘들어. 봐주는 사람이. 저희 언니도 한 8개월 때 다이어트 운동에서 빼고 나서 그 임신 전에 몸무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로 몸을 교정시키고.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섹시함을 요구하면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섹시함을 요구하면 물이 없어. 배도 안 들어가는 듯. 아니 난 지금 이 상태도 좋은데 뭐.